내가 쓴 1화가 왠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프로 작가분들의 실전 내공을 분석합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1화를 독보적으로 재미있게 만들 체크리스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해봅시다. 정말 재밌다 라고 호평이 자자한 작품들을 여럿 보다 보니까 분석하는 게 주일인 홍토끼의 시선에서는 약간 직업병이죠. 소설을 소설로 보지 못하고 뭔가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지만 반드시 독자를 따라오게 만드는 밀리언 페이지 작품들에는 이 5가지 공통점이 늘 있었습니다. 일단 속 시원하게 5개 모두 보여드리고 각 항목에 대한 해설과 예시 덧붙여볼게요. 키워드만 따지면 이렇게 되죠. 목숨이 달린 위기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우위를 가질 것,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기대감을 주면서 주인공에게 동시에 강력한 비밀이나 약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봐서는 딱 와닿지 않죠. 그럼 지금부터 5개 요소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과 예시를 들어볼게요. 공통점 첫 번째, 일단 주인공이 1화에서 죽거나 아니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순간입니다. 혹은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있죠. 최근 카카오 페이지에서 굉장한 사전현재 기록을 세운 괴담 소재의 웹소설이 있죠. 이 작품도 그런 상황에 일단 주인공을 밀어넣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1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무협이지만 역시 카카오 페이지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사천단가의 11호 살아남는 작품도 작품 초반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요소들을 주인공이 겪게 되고요. 로맨스 판타지 장르로 넘어가서 시간치료사 주인공이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 신현님이 등장하는 작품의 경우에도 이런 같은 도식을 차용하고 있죠. 이 작품들을 모르는 분들께서는 1화 정도는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번 항목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강의는 특히 괴담 작품과 무협 작품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셔야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예시를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볼게요. 물론 스포일러는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그런 생존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열쇠에 몰린 듯 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주인공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반드시 우위에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건 분명하지만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겨낼 치트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독자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초반 도입이 시원시원하지 않다라는 건 확실히 독자로서 약간 디메리트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홍토끼의 강의가 아니겠죠.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봐야 하는 건 우위입니다. 대체 무슨 우위를 말하는 걸까요? 이건 능력적 혹은 정보적인 우위입니다. 2개의 우위를 주인공이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둘 중 하나의 우위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능력적 우위란 주인공의 외모나 힘, 일머리, 주변에서 주인공에게 주는 호감도, 특별한 아이템이나 스킬 등입니다. 정보적 우위란 말 그대로 주인공이 이용하거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회귀, 환생 등이 이런 정보적 우위를 제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괴담 소설의 경우 주인공에게는 첫 번째로 정보적 우위가 주어지죠. 위키의 모든 내용을 다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11호 살아남는 무협 소설의 경우 정보적 우위는 전혀 없지만 능력적 우위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스포일러가 될 테니 말은 못하겠지만 10화를 조금 넘어갈 즈음부터 드러나게 되는 또 다른 우위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인공이 모든 우위를 전부 다 갖추는 게 언제나 최상의 재미를 보장하는 건 아니란 점이에요. 정보적인 우위가 없으면 긴장감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주인공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긴장을 독자에게 제공하죠. 반대로 능력적 우위가 없다면 이 정보만으로 대체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라는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작가가 모든 우위를 다 가진 주인공을 쓰고 싶다면 어떨까요? 내 주인공에게 모든 우위를 다 주고 싶은데 둘 다 있는 주인공의 경우에는 긴장감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랍니다. 점진적으로 여러 우위들을 차근차근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모두 다 주고 시작하고 싶다면 해당 에피소드나 갈등에서 주인공이 활용하는 우위를 다르게 하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죠. 새로운 아이템이나 스킬의 활용, 혹은 새로운 조력자에게서 호감을 얻어내는 것 등으로 이전과 다른 전개나 양상을 기출 변형할 수 있어요. 혹은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정보적 우위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위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책 빙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전개에서
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5가지 체크리스트가 한 화 내에 모두 드러나는 것이 밀리언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목숨의 위기가 닥치고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든 주인공은 1화 마지막에서 자신에게 닥친 강한 위기를 지금부터 헤쳐나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전 강의의 내용, 클리프행어가 제시되고 한화가 종료되는 거죠. 위기와 우위는 맥거핀이고 작품을 길게 끌고 나가는 힘이면서 지금부터 뭔가 헤쳐나가야 하는 타이밍에 클리프행어로 끊어낸 거예요. 맥거핀과 클리프행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꼭 한번 복습하고 오세요. 이건 잠깐 여담이지만 이전에는 5화 안에 독자를 사로잡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젠 독자들이 그렇게 많이 참아주진 않는 것 같아요. 1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2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의 목표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것이 네 번째라고 했죠. 이거는 세 번째랑은 확실히 다른 맥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렸을 때 도장판 같은 걸 모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포켓몬스터 도감작이나 학생 때 펜을 색깔별로 모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웹소설에서도 이런 게임적 요소가 드러나는 건 이제 놀랍지 않은 이야기지만 장르가 게임이나 판타지가 아닌 작품들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절묘하게 잘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목표로 예를 들자면 특정한 아이템을 손에 넣기 위해서 포인트를 모아야 하는 일이 있죠. 이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출근해야 하는 그런 설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혹은 앞으로 파벌 싸움이나 권력 다툼에 크게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약한 주인공이 앞으로 빠르게 강해져야만 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항해야만 하는 때가 곧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영화 예고편 같은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핵심은 목표나 미래를 통해 생존에 대한 위기가 스토리 진행에 따라 더하면 더해졌지 덜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 또는 소수만 알아야 하는 중요한 비밀 또는 약점이 주인공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누군가 또는 어떤 집단이 집요하게 주인공을 죽이려 하거나 또는 그 사실 자체가 치명적인 약점이나 불리한 점으로 작동하는 거죠. 앞서 언급한 작품들의 대다수가 현재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이라 스포를 피하려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가 좀 힘들긴 하네요. 이게 참 제가 강의를 찍을 때마다 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유롭게 예시를 들 수 있는 작품이 하나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앞서 예시를 들었던 괴담 작품이나 무협 작품에도 이런 요소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귀, 빙의, 환생 작품들의 주인공에게는 사실 이런 약점이 존재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에게도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회귀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죠. 환생이나 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불문율 같은 거지만 모든 주인공이 나 사실 회귀자야 아니면 나 빙의자야 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한 우위를 들키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작품 초반 1화부터 5화 내에 이 5가지의 요소들이 모두 드러나면 대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한 열흘 만에 사전 연재에서 밀리언 페이지로 가버린 괴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화 내에서 이 5가지 도식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래서 아무나 밀리언 페이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죠. 분석해보면 약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말을 들을 땐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오늘 강의를 끝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는 어떤 요소들이 재미를 만드는지 아주 구체적인 항목 5개 체크리스트가 생겼습니다.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만드는 일만 남았죠.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오늘 강의는 정말 무료 강의로 풀기엔 좀 아까운 내용이다 라고 호언장담해도 될 정도로 홍토끼의 1화 집필 노하우를 가르쳐드렸는데요. 유료 강의 플랫폼들에서 같이 유료 강의를 만들어보자 라는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무료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1화를 어떻게 써야 좋을지 고민하시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설선생 홍토끼였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